안녕하세요, 여러분. 40대 현역 치과의사 이동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올바른 양치법과 치아 관리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침에 칫솔을 잡거나 밤에 자기 전에 양치질하면서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치과 의사지만 환자분들께 상담하다 보면 양치질 하나만 잘해도 치과 방문 횟수가 확 줄어든다는 걸 매일 느끼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99%가 양치질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평생 치과에 가지 않아도 될 치아 관리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양치질의 목적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양치질은 단순히 입 냄새를 없애거나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플라그 제거예요. 플라그 혹시 들어보셨나요? 치태라고도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와 타액, 세균이 섞여서 치아 표면에 끈적하게 붙어 있는 얇은 막이에요. 이 플라그가 충치와 잇몸 질환의 주범이죠. 양치질을 대충 하고 나서 이쑤시개나 면봉으로 치아 사이를 긁어보면 하얀 게 묻어 나오지 않나요? 그게 바로 플라그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딱딱한 치석으로 변하고 치석은 치과에서 스케일링하지 않으면 제거가 안 되죠. 저희 병원에 오셨던 45세 김민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민수님은 평소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난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치아 사이에 플라그와 치석이 잔뜩 쌓여 있었죠. 선생님, 저 하루에 2번 양치질하는데 왜 이런 거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양치질 방법이었어요. 김님은 옆으로 쓱쓱 닦는 핵마법을 쓰고 계셨는데 이건 치아 사이를 전혀 못 닦고 잇몸만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고 치실 사용법을 알려드렸더니 3개월 뒤 잇몸 상태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이처럼 양치질 하나만 잘해도 치아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양치질 실수는 뭘까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보는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옆으로 쓱쓱 닦는 핵마법이에요. 칫솔을 잡고 치아를 옆으로 닦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손이 편하고 빠르게 닦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단점이 너무 많아요. 치아 사이사이는 전혀 안 닦이고 치아 뿌리 부분과 잇몸이 마모되거나 패이게 되죠. 특히 치아 뿌리 부분은 경도가 약해서 세게 닦으면 쉽게 손상돼요. 이렇게 손상된 틈에 음식물이 끼면 더 세게 닦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치아가 금방 망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아 바깥쪽만 닦는 습관이에요. 거울에 보이는 부분만 열심히 닦고 안쪽 면, 특히 혀 쪽이나 목구멍 근처는 소홀히 하시죠. 안쪽 면은 음식물이 끼기 쉬운데 잘 안 빠져요. 게다가 혀 쪽은 구역질 때문에 닦기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안쪽 면에 플라그가 쌓이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너무 짧은 양치 시간이 문제예요. 바쁜 아침에 30초 만에 양치질 끝내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30초로는 치아 바깥쪽도 제대로 못 닦아요. 안쪽 면은 당연히 소홀해지고 플라그가 그대로 남죠. 치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양치 시간은 최소 2분에서 3분이에요. 3분이 길게 느껴지신다면 타이머를 맞춰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치아가 훨씬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는 너무 세게 닦거나 뻣뻣한 칫솔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 빡빡 닦아야 시원하다 하시면서 힘줘서 닦는 분들 많으시죠? 뻣뻣한 칫솔로 세게 닦으면 치아 뿌리와 잇몸이 손상돼요. 50세 박정민 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박 님은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가 시린 증상으로 오셨는데 알고 보니 6개월 넘게 뻣뻣한 칫솔로 세게 닦으셨더라고요. 칫솔을 부드러운 걸로 바꾸고 힘을 빼고 닦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지막으로 칫솔 교체 시기를 놓치는 경우예요. 여러분, 칫솔 언제 마지막으로 바꾸셨어요?
칫솔모가 벌어지면 세정력이 떨어지고 잇몸을 상하게 해요.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마다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잇몸 질환이 있거나 세게 닦는 분들은 1개월에서 2개월 만에 바꾸셔야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2주 만에 칫솔모가 다 벌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세게 닦으셨던 거죠. 이제 올바른 양치법을 알려드릴게요. 치과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모디파이드 바스법이에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실제로는 간단해요. 먼저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 사이에 45도 각도로 놓으세요. 이 부분이 플라그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에요. 그냥 치아 표면만 닦으면 플라그가 그대로 남죠. 그리고 칫솔을 살짝 흔들어 진동을 준 다음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세요. 아래 치아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시고요. 이렇게 하면 치아와 잇몸 사이의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치아를 바깥쪽, 안쪽, 씹는 면으로 나눠서 균등하게 닦으세요. 치아를 6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을 10초에서 15초씩 닦으면 2분에서 3분이 딱 맞아요. 안쪽 면 닦을 때 구역질이 느껴지신다면 숨을 코로 쉬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칫솔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연필 잡듯이 가볍게 잡고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법을 처음엔 좀 번거롭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치과 의사지만 손으로 이걸 완벽히 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게 바로 전동 칫솔이에요. 전동 칫솔은 자동으로 적당한 진동을 주니까 칫솔을 45도 각도로만 잘 놓으면 알아서 플라그를 제거해줘요. 38세 이지영 님이 전동 칫솔로 바꾼 뒤로 치과 방문이 확 줄었어요. 이지영 님은 선생님, 전엔 양치질이 귀찮았는데 전동 칫솔 쓰니까 2분도 안 걸리고 너무 편해요. 하시더라고요. 양치질만큼 중요한 게 도구 선택이에요. 칫솔과 치약, 그리고 추가 도구들까지 치과 의사로서 추천드리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칫솔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칫솔은 나이와 치아 상태에 따라 달라요. 10대에서 20대 초반은 충치가 잘 생기는 시기예요. 치아 홈이 깊어서 음식물이 잘 끼죠. 젤리나 포카칩 같은 끈적한 간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이땐 약간 뻣뻣한 칫솔모가 좋아요. 너무 부드러운 칫솔은 홈 안에 플라그를 못 빼내거든요. 하지만 30대 이상부터는 충치보다 잇몸 건강이 더 중요해요. 치아와 잇몸 사이가 약해서 뻣뻣한 칫솔모는 손상을 줄 수 있죠. 부드러운 칫솔모로 마사지하듯 닦는 걸 추천해요. 칫솔모 크기는 작을수록 정밀하게 닦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작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반적인 직사각형 모양 중 약간 슬림한 걸 선택하세요. 칫솔 보관도 중요해요. 화장실은 습기가 많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양치 후 칫솔을 깨끗이 헹구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칫솔 캡을 씌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젖은 상태로 캡을 씌우면 세균이 더 번식해요. 차라리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게 낫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료 후 칫솔을 새 걸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치약 고르는 법이에요. 치약의 주성분은 계면활성제와 연마제예요. 계면활성제는 비누처럼 때를 닦아내고 연마제는 뽀드득한 느낌을 주죠. 기능성 성분으로는 불소, 질산칼륨, CPC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불소는 충치 예방에 탁월해요.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은 1000ppm 이상 더 예방하고 싶다면 1450ppm 치약을 쓰세요. 다만 3살 미만 아이들은 고불소 치약을 삼키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500ppm 이하를 쓰는 게 좋아요. 치아가 시린 분들은 질산칼륨이 들어간 치약을 추천드려요. 질산칼륨은 시린 부분을 막아줘서 증상을 줄여줍니다. 잇몸 질환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CPC가 들어간 치약을 쓰세요. CPC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치약은 콩알 하나만큼 짜는 게 적당해요.
너무 많이 짜면 거품이 과다하게 생겨서 헹구게 되고 불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어린이나 치약을 삼키는 분들은 콩알 반쪽 정도로 줄이세요.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해요. 치아 표면의 60%에서 70%만 닦이거든요. 나머지 30%에서 40%는 치아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치실과 치간 칫솔이 필수예요. 30대 이상이거나 치아가 삐뚤한 분들은 반드시 치실을 쓰셔야 해요. 치아 사이가 좁으면 치실, 넓으면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어린 나이엔 치간 칫솔은 잇몸을 누를 수 있으니 치실만 쓰는 게 좋아요. 추가로 구강세정기, 워터픽 같은 물이 나오는 도구도 도움이 돼요. 혀 클리너도 추천드려요. 혀에 쌓인 세균은 구취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죠. 칫솔로 혀를 닦으면 치아 세균이 혀에 옮을 수 있으니 전용 혀 클리너를 쓰세요. 사용 순서는 칫솔로 큰 플라그를 제거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한 뒤 구강세정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자기 전에 꼼꼼히 하면 완벽하죠. 42세 최영미 님이 이 순서로 바꾼 뒤로 잇몸 염증이 사라지고 구취도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양치질 잘해도 치아가 망가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양치질 잘하면 치과 안 간다 하셨죠? 그건 반만 맞아요. 치아 배열, 타고난 치질, 식습관, 전신 건강 상태가 치아 건강에 영향을 주거든요. 과도한 힘도 큰 원인이에요. 캔디나 얼음을 깨물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를 꽉 물거나 갈면 치아가 금방 망가져요. 현대인들은 목과 어깨 근육이 뭉치면서 턱 근육도 긴장돼요. 특히 밤에 이를 갈거나 꽉 무는 분들이 많죠. 35세 이수진 님이 밤에 이를 갈아서 치아가 마모된 경우였어요.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턱 스트레칭을 병행했더니 증상이 많이 줄었어요. 치아 건강을 위해선 올바른 양치질과 함께 단단한 음식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턱에 힘을 빼는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치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부터 칫솔을 부드럽게 잡고 치실을 꺼내서 2분만 투자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평생 치과를 멀리하게 해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